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을 만들 때 데이터가 중복되는 값이 최소화되어야 된다.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가 중복될 때는 걔네들을 이렇게 빼놓고 일련 번호를 연결하는 식으로 구성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 이제 이 테이블 간의 관계를 구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DBMS를 관계형 DBMS, 그래서 릴레이션십 데이터베이스 줄여서 RDBMS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예제 테이블에 보면은 이제 교수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이 있죠. 그러면 이 교수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는 학과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를 참조하는 형태가 돼요. 그래서 각 교수의 소속 학과를 의미하는 학과 번호는 학과 테이블에 존재하는 학과에 대한 DPT의 값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존재하는 학과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테이블 A의 컬럼 A에 저장될 데이터가 반드시 테이블 B에 저장되어 있는 값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이때 A가 B를 참조한다라고 하고요. 이때 이 교수 테이블에 있는 학과 번호를 학과 B에 대한 참조키 혹은 외래키, 보통 포린키라고 많이 해요. 라고 불러요. 그래서 PK는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FK는 참조키를 뜻해요. 그래서 지금 학과가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생뚱맞게 500번 학과라고 하면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때 처음에는 교수라고 하는 개체가 있고 학과라고 하는 개체가 있다.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이렇게 참조가 생긴다. 자, 학과는 한 군데죠. 그리고 그 학과에 소속된 교수는 여러 명일 수 있죠. 그러면 여러 명이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산발이를 이렇게 열어요. 그럼 이쪽은 n인 거고 이쪽은 1인 거죠. 학과 한 곳당 교수 n명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를 개념적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모델링이라고 해요. 자, 이 개념적 모델링 관계에서 이제 각각의 관계의 특성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학생이 있어요. 그 학생한테 사물함을 부여하려고 해요. 그럼 대부분은 학생 한 명한테 사물함이 한 개죠. 그때는 1대1 관계. 자, 하나의 수업이 있어요. 그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여러 명일 수 있죠. 이땐 1대 N 관계. 대부분의 관계가 1대 N 관계예요. 예를 들면은 회원 한 명당 게시글은 여러 개 쓸 수 있죠. 게시글 하나당 덧글은 여러 개 달릴 수 있죠. 상품 하나당 리뷰는 여러 개 달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관계가 1대 N 관계로 성립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회원 쪽이 1이고 게시글이 n이면 테이블에서 반드시 값이 중복되지 않게 하나만 저장할 수 있게끔 보장하는 게 프라이머리 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1인 쪽은 항상 프라이머리 키를 세팅을 하고요. n인 쪽은 일반 컬럼을 세팅을 해요. 일반 컬럼은 값이 중복돼도 되니까. 1대1 관계는 프라이머리 키랑 프라이머리 키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야 1대1이 보장이 되니까. 자, 여기에 나오진 않았는데 마지막으로
n 대 n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n 대 n 관계는 실제로는 성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n 대 n 관계는 1대 n 대 1로 재구성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저거야. 친구 맺기. 회원 한 명은 n명의 친구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각각의 친구는 또다시 여러 명하고 친구 맺기가 되니까. 그래서 친구 맺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그 테이블이 2개가 아니라 보통 1개를 구성을 하는데 회원이 있다고 쳐요. 회원 테이블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회원 번호가 있을 거라고. 회원 일련 번호. 나머지 정보 뭐 있겠죠.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 테이블을 하나 또 만들어요. 뭐 친구 라고 해서 팔로잉 되는 애가 있고 팔로워가 있죠. 일단 여기가 이제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그 친구 맺기 하는 일련 번호 하나랑 친구를 당하는 일련 번호가 있다. 그러면 1번 회원이 2번 회원한테 친구를 보냈다. 친구 맺기를 보냈다. 1번 회원이 3번 회원한테 친구 맺기를 보냈다. 1번 회원이 5번 회원한테 친구 맺기를 보냈다. 그럼 2번 회원은 4번 회원한테 친구 맺기를 보냈고 2번 회원은 5번한테 친구 맺기 보냈다. 3번 회원은 다시 1번 회원한테 친구 맺기, 그럼 마팔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면은 회원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친구 테이블이 있는데 1대 n으로 맺고 여기서 또 1대 n으로 맺는 거죠. 필드 2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1대 n 대 1 이렇게 재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n 대 n 관계가 상당히 설계하기가 힘들어요. 까칠해요. 그래서 꽤 많이 봤어. 멋모르고 팔로잉 설계에 넣었다가 나중에 감당 못하는 경우 진짜 많이 봤어요. 왜냐면 프로그램 구현도 쉽지가 않거든. 자, 이런 식으로 관계를 맺을 때 참조키를 설정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머리 키 설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포린 키. 내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레퍼런시즈 다른 테이블에 어떤 컬럼을 참조한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교수 테이블이면은 포린키 교수 테이블이면 내 테이블에 있는 dptno라고 하는 컬럼이 레퍼런시즈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dptno를 참조한다. 이렇게 거는 거예요. 이게 만약 교수 테이블에 대한 프로페서 테이블에 대한 그 설계 과정이었다면. 자, 이렇게 참조키가 설정되면은 테이블 간의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참조하는 쪽은 자식이 되는 거고 참조 당하는 쪽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제 테이블은 학과가 있고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으면 학과 한 곳당 학생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요. 교수 한 명당 담당하는 학생이 여러 명이 있을 수 있고 학과 하나당 교수가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구조가 돼요. 그래서 학생 입장에서는 학과와 교수가 모두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고 교수 입장에서는 학과가 부모 테이블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참조키가 구성되면은 이때도 제약 조건이 생겨요.
다른 테이블의 참조를 받고 있는 데이터는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까지 먼저 삭제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학과의 101번 데이터를 삭제하려고 들면 에러나요. 왜냐면 101번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 데이터를 먼저 삭제하지 않으면 101번 학과는 못 지워. 그럼 101번 학과에 있는 교수를 먼저 지우려고 한다. 그럼 이것도 못 지워. 왜냐? 101번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교수가 담당하는 학생 데이터 먼저 지워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웹 프로그램으로 만든다라고 하면 학과 쪽에 내가 삭제 버튼 하나 넣었다 라고 하면은 학생 먼저 지워야 되고 그 다음 교수 지워야 되고 그 다음 학과를 지워야 돼요. 딜리트가 3개가 들어가요. 자, 샘플로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학생 테이블에 studno 컬럼을 참조하는 성적 테이블을 만들 거예요. 성적이라는 거는 과목별로 저장을 할 텐데 학생 한 명당 여러 개의 과목을 수강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레이드, 일련 번호, 학번, 과목, 점수, 등록일입니다. 여기에서 프라이머리 키는 id고요. 그 다음에 studno, 내 테이블의 학번이 학생 테이블의 학번을 참조한다. 참조키로 설정된 필드는 mul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그러면 성적 테이블에서 studno 컬럼은 참조키가 설정됐기 때문에 학생 테이블의 studno를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지 않은 값은 인서트 할 수 없어요. DB가 저장을 거부해요. 자, 인서트 하면서 학생 번호를 1, 2, 3, 4라고 저장하면 자, 포린키 studno, 레퍼런스 스튜던트 studno 여기에 대해서 포린키가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cannot add or update a child로 자식행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저장을 하려면 반드시 존재하는 학생 번호를 넣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성적 테이블에 10101 학생에 대해서 성적 데이터가 등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 테이블에서 이 데이터는 딸린 식구가 생긴 거야.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 10101을 삭제하려고 들면 에러가 나요. 삭제 혹은 수정, 패런트로 부모행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포린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의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면 얘한테 딸려있는 데이터부터 먼저 삭제해야 돼. 성적 데이터에서 해당 학생에 해당하는 거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학생을 지워야 돼요. 이런 참조 관계가 쌓이면 데이터 하나 삭제할 때 딜리트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럼 이게 삭제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성능에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냥 업데이트 하나만 치고서 나중에 몰아서 사람들 잘 안 쓰는 시간에 한 번에 몰아서 지운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함부로 자식 데이터를 못 지운다. 혹은 자식 데이터 추가할 때 반드시 부모한테 있는 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약 조건은 이렇게 크게 2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SQL 마지막으로요. 데이터베이스 백업 복구예요. 그 팀전으로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명이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나면은 이제 그거를 자기 걸 백업해갖고 다른 팀원들한테 각자 뿌려서 각자들 컴퓨터에 똑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있게끔 해야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백업이에요. 보통 백업을 덤프 뜬다라고 표현을 해요. MySQL 덤프 -u 계정 ID -p 백업 파일 DB 이름을 넣고요. 화살표. 그 다음에 백업 파일 경로를 지정하시면 돼요. 복구는 우리 맨 처음에 해봤죠. MySQL -u ID -p 복구할 DB 이름 지정해주고 화살표 넣고 백업 파일 경로. 자, 사용 예시 봅시다.
지금 우리 DB 안에는 MySQL이라는 DB가 있죠? 얘를 백업할 거예요. 근데 백업 복구 명령은 MySQL에 접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윈도우 상태에서 해야 돼요. 자, MySQL 덤프 -u -p MySQL 화살표하고 C 드라이브 밑에 백업 폴더 밑에 MySQL 백업.sql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려면 이 폴더가 미리 있어야 돼. 이 폴더가 미리 존재해야 돼요. 그리고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C 드라이브 밑에 바로 파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이거 안 먹어요. 윈도우 10부터 C 드라이브 루트에는 권한이 없어서 파일 잘 못 만들게 돼 있어요. 관리자가 아니면. 그러니까 반드시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하려면 최소한 폴더 하나 만들고 들어가야 돼. 여기 경로에 띄어쓰기 넣으면 안 먹습니다. 띄어쓰기 넣으려면 경로를 따옴표로 묶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타이핑하기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이제. 자, 여기 윈도우 상태에서 해야 돼요. MySQL이 아니야. MySQL 접속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백업 걸고 확인해 보면은 이렇게 백업이 돼 있을 거예요.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 프롬프트를 띄운 다음에 MySQL 덤프 -u -p MySQL을 hello.sql로 백업더라. 지금 여기 경로 안 들어갔죠? 경로 안 들어가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지금 위치한 폴더에서 백업 파일을 만들어요. 여기다 만들 거야. 그 다음에 hello.sql이 생겨요. 이거를 열어보면 혹시 테이블이 있으면 지우고 create, 그 다음에 겁나 많은 인설트 문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create table 하고서 인설트 문 이렇게 들어가고, 또 여기 create table 들어가고, 인설트 문이 이렇게 겁나 많이 들어와요. 이게 MySQL 백업이야.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포해드린 파일 있죠? 그 파일은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백업 받은 다음에 제가 위에 살짝 이거 넣어놨어요. create 데이터베이스 MySQL 디폴트 차셋 utf8 해놓고 use MySQL 이 구문 두 줄을 넣어놨어요, 내가. 그럼 실행하면 처음에 DB 만들고 그거 쓰고 거기서 테이블 만들고 다 인서트 하겠죠.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이 이렇게 해서 백업 받은 파일이에요. 자, 백업 파일이 생겼으면 이제 복구를 해보자고요. 자, 저렇게 백업 받은 파일을 내가 직접 create 구문을 넣지 않는 이상은 백업을 받을 MySQL을 백업을 한 거죠. MySQL을 백업을 했단 말이야. 그럼 얘를 전혀 다른 DB에다 복구할 거예요. 그래서 복구할 DB가 먼저 생성이 돼야 돼. 만약에 MySQL을 밀어버리고 다시 할 거다라고 하면은 drop 데이터베이스 명령으로 MySQL을 삭제하고 create 명령으로 MySQL을 새로 만든 다음에 백업한 걸 복구시켜야 돼요. 자, 여기서는 롤백 테스트라는 새로운 DB를 만들 거예요. 그럼 방금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DB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윈도우 상태에서 MySQL -u -p 롤백 테스트라는 DB에다가 이 파일의 내용을 밀어 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아까 MySQL에서 백업된 내용이 새로운 DB로 다 복구가 되는 겁니다. 확인합시다. 자, MySQL 접속해서 use 롤백 테스트 들어가고 show tables 하면 그대로 다 있고요. 테이블 조회하면 그대로 다 이렇게 복구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MySQL에 대한 쿼리문이에요. 자, 여기까지 4시 10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MySQL 워크벤치라고 하는 MySQL 전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요. 이거는 그냥 그림 보고 따라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빨리빨리 설명할 겁니다.
네, 요거 MySQL 워크벤치가 PPT 두 단원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그냥 그림 보고 따라하는 거니까 그냥 1시간에 묶어서 내용 쭉 리뷰하고 그다음에 오늘 수업은 거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4시 10분에 봅시다.